범인의 몽타주가 그려진 거네요. 네, 이건 되게 좀 찾아가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 타운 기술은 그런 헌팅 같은 거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 관련 보고서 이게 8월 말 나갔었어요. 근데 큰 팬더들은 이거 2주 전에 캐치했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 타운 기술은 빠르다. 저희 좀 우리 좀 인텔리전스하다. 우리 좀 하죠.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한 정의를 여러 군데서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좀 갖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 네트워크 정보보안기구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는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의 동기 그리고 의도,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식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하나의 정보 체계 아니면 플랫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조직의 보안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이제 좀 정보를 요약하면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가 어떤 건지를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의 보안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빨리 팔로우하거나 이런 것들 막고 어떤 개선하는데 집중되어 있지. 이런 장기적,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을 세우고 하기에는 맞습니다.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고 굉장히 딴 얘기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실제 현업분들 입장에서는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업무들이 많으시죠. 다만 조금 더 시각을 높인 예를 들어서 어떤 CISO나 C레벨들 아니면 리더급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전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요즘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인텔리전스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요? 요즘은 한 개 혹은 복수 개의 인텔리전스를 운영해야 돼 라고 생각을 바꾸신 고객사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가공된 정보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현업분들한테까지 좀 내려가는 과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략에 따라서 어떤 솔루션을 도입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공격자가 칼을 쓰는지 총을 쓰는지 대포를 쓰는지 이거에 따라서 내가 방어를 해야 되는 방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인텔리전스가 없다라고 하면 칼부터 대포까지를 다 막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게 되고 우선순위를 맞춰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투자하는데 효과가 안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위협 인텔리전스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텔리전스는 크게 세 가지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요리랑 빗대서 좀 오늘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흑백 요리사 보셨군요. 최근에 이제 흑백요리사 보고 좀, 영감을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이제 원초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들, 흔히 얘기하는 식재료들일 것 같아요. 어떤 IP 주소라든가, 아니면 도메인 이름이라든가, 어떤 파일에 대한 해시 값들, 원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런 원재료를 가지고 흔히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인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서 봤더니, 이 주소가 악성 코드 유포에 사용됐던 적이 있어. PC 공격에 이용이 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이제 인포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단계가 이제 완성된 요리를 만드는 인텔리전스, 첩보라는 단계일 것 같은데요. 데이터와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잘 가공해서 분석하고 해석해서 이게 실행 가능한 어떤 지식 혹은 정보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공격 그룹이 어떠한 전술, 어떠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절차를 쓰고 있는지, 이런 TTPS들을 정리하는 거, 그리고 어떤 취약점을 악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혹은 그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나 산업군이 누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예측이나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큰 정보 플랫폼이 인텔리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텔리전스를 아까부터 계속 전략적 이런 말씀드렸는데 보안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이제 테티컬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전술적인 단계를 한번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기술적인 절차들, TTPS들,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 인텔리전스 안에서 흔히 뭐 심이라든가 보안 장비들, 파이어월이라든가 엔드포인트라든가 아니면 SOC 분석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전술적으로 이런 공격 패턴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야를 이제 활용하시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퍼레이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캠페인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오퍼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취합을 해야 됩니다. 한 5월 달쯤이면 국세청 사칭하는
피싱 메일들이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얘네들 한국은 요 시간대 요 때쯤에 세금 신고하는구나. 그럼 요거를 타겟팅하는 어떤 하나의 캠페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캠페인이 수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 정찰을 세우실 때 이런 오퍼레이션 단계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 인텔리전스 정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략적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회사의 보안을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 그룹들을 기반으로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네. 최근에 유행하는 트렌드가 어떤 거고 그거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건 중장기적인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용하는 인텔리전스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TI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범위 그리고 추상화 수준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레벨에 따라서 정보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보안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레벨이신 분들하고 매니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돈. 네. 그리고 시간. 여기 이제 핵심 질문이 그래서 CTI가 어떻게 시간을 좀 아껴줄 수 있는지 결국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이제 그 SOC 분석가 입장에서 얘기할 건데 네. 이제 파일이 들어왔을 때 이 파일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빨간색 엄청 많이 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확실히 악성이니까 악성이다. 그냥 차단하면 되겠네 네.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여기 파이러스토트에 있는 엔진 뭐 60개 중에 딱 뭐 한 3개, 4개 네. 이게 악성이라고 판단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차단해야 하나? 근데 만약에 차단했는데 우리 조직 사용 중인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그럼 이제 또 문제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제 CTI에 어떻게 좀 도움 줄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그런 관련 뭐 파일이나 얼럿 발생했을 때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네. 그래도 근데 어떤 파일부터 이제 분석해야 하지? 네.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특히 이제 기업이 크면 클수록 네. 파일량이 엄청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딱 기업마다 이제 그 맞춤형 그 우선순위를 이제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그레이존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파일을 분석하는 보안에 대응하시는 SOC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영역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이유는 결국에는 확실히 악성이면 차단하면 되고요. 확실히 정상이면 패스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이 어딘가에 애매하게 걸쳐있으니까 얘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네. 우선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얘는 어느 정도는 악성이 맞는 것 같아라는 걸 조금 빠르게 인지하면 그 다음 스텝들을 넘어가실 수가 맞습니다. 있겠죠. 맞습니다. CTI 사용하는 그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제 그런 그레이존 파일에 대한 그 분석이 더 효율적이고 더 그러네요. 효과적이고 네, 네, 그래서 네, 오래 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네. 이 CTI 과정이 정교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 CTI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좀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Can you afford not to be ahead of your adversary? 라는 생각 나는데 네네. 영어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번역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CTI라고 하면은 당신의 적보다 앞서지 않을 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해커들은 딱 한 번만 성공하면 되잖아요. 침해 사고 대응이나 뭐 관제팀들은 네. 항상 성공해야 돼요. 한 번만 실패하면 그럼 큰일 나죠. 맞습니다. 그래서 CTI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항상 우리 적보다 앞서 나가자. 앞서 나가야 합니다. 네, 디텍트라고 감사합니다. 있는데 어떤 IP나 어떤 도메인이랑 이제 동신하는지 확인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공격자들은 딱 도메인 하나, IP 딱 하나만 사용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많이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되게 클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헌트, 어떤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 사냥하는데 사냥, 이 조사는 IP 하나, 그리고 도메인 하나 시작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IP 8개, 도메인 305개 나왔습니다. 네, 직접 네, 네. 공격자가 운영하고 있는 도메인 엄청 많죠. 근데 만약에 그냥 딱 파일 하나만 분석했을 때 네. 이런 많은 도메인 IOC 절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어 대세 강화라는 게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공격자가 자기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하기 전에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사람들은 네. 이거 먼저 네. 찾아내고 네. 이해하고 그래야만 감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방어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그 공격자에 대한 그림이 그 얼굴이 이제 그려질 거예요. 네. 어떤 공격자인지, 네. 어디에서 뭘 호스팅하는지, 네. 어떤 악성 코드 사용하는지, 네, 네, 네. 공격자에 대한 모습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격자가 이런 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탐지를 만들어야겠다. 아하. 그리고 발견했으니까 우리 치매 사고팀한테 연락해서 혹시 우리 네트워크 안에도 이런 흔적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 CTI라는 게 커뮤니티예요. 그냥 이제 한 사람 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 발견해서 또 얘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여기 완성된 요리가 나옵니다. 보고서. 범인의 몽타주가 그려진 거네요. 네, 이건 되게 좀 찾아가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타운 기술은 그런 헌팅 같은 거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 관련 보고서 이미 8월 말 나갔었어요. 근데 큰 벤더들은 이거 2주 전에 캐치했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 타원 기술은 빠르다. 저희는 좀 우리 좀 인텔리전스하다. 우리 좀 하죠. 실제 이제 저 유즈 케이스 안에서 저거를 조금 더 만약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한테 들어왔던 어떤 악성 파일이 통신하고 있는 어떤 인프라들, IP URL들을 또 추적해서 걔네랑 실제 통신하고 있었던 다른 애들은 없는지도 보는 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SOC에서 많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루즈합니다.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좀 자동화시켜주거나 아니면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인텔리전스들 혹은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같은 저희가 이제 셋옵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같은 어떤 이제 이런 씬과 인텔리전스 자동화들이 묶여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동화되게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리소스가 좀 부족하다 싶은 회사들은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이 CTI라는 게 그러면 오케이 솔루션 구매했다, 오케이 이건 CTI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뭔가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제품 하나 구매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데이터, 인포메이션을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인텔리전스로서 어떤 위협의 정보로서 공격자 자체를 이해하고 그런 첩보 정보들 아니면 완성된 요리를 이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막스 연구원께서 하신 말씀도 또 의미가 있는 게 CTI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입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군요. 뭔가 계속 그 담당자도 이 CTI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어떤 나와 있는 인사이트를 우리의 전략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접목할 것인지 이터레이션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본인도 성장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